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공무원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저희 이번 시간에는요, 여기 약재로 이제 기초 요 표 한번 보기로 했었죠. 일단 약재 자체가 이제 불을 끄는 어떻게 보면 재료이기 때문에 특성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는데 물을 기초로 한 애가 있고요. 그죠? 가스를 기초로 한 애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럼 물 소화약재부터 볼까요? 자, 물을 가지고 만든 물 자체가 물이죠. 그죠? 소화약재가 될 수 있고 이제 물에다가 약재를 섞습니다. 그럼 약재를 섞으면 얘가 나온대요. 포. 얘가 뭐냐면 거품이에요. 거품. 맞나요? 그러니까 물을 베이스로 한 얘는 수기소화약재가 되는 거고. 자, 오른쪽에 가보면요. 가스가 있어요. 가스. 그래서 CO2 가스를 사용하는 소화약재. 그리고 할론. 그죠? 그리고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대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올해 시험에 여러분들 할론 문제가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습니까? 소방청에서. 그거 이제 시험범위 아니다. 우리가 이제 내지 않겠다. 우리 실수다라고 해서 전황답을 인정을 해줬잖아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얘기했죠. 이게 관행상 예전부터 나오던 문제를 올해 갑자기 그렇게 뒤집은 게 저는 이해가 아직도 안 되지만 일단은 그러면 이후에도 할로는 제가 봤을 때 그냥 학습을 하실 때 간단하게 그냥 이런 게 있다 종류 정도 그 정도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자세한 내용보다는. 일단은 그렇다. 그래서 얘를 지금 더 이상 쓰지 않으니까 이걸로 대체가 되다 보니까 이제 시험들은 대부분 여기서 나올 거다. 그리고 이제 분말, 그죠? 이것도 이제 가스. 근데 분말은 솔직히 가스는 아니죠. 왜냐면 분말은 미세고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세고체를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소금 같은 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결정 상태죠. 그죠? 얘를 가지고 이제 불을 끄는 건데 뭐 1종 분말, 2종 분말, 3종 분말, 4종 분말 분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걔를 가지고 이제 불을 끄는 거죠. 그럼 여기 보십시오. 이제 주된 소화 효과들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럼 여기 수계부터 볼까요? 일단 물은 가장 센 게 냉각이죠. 그죠? 그래서 온도를 내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질식작용도 있더라. 이게 왜냐하면 물이요. 수증기로 되면 부피가 1700배까지 늘어나요. 그러니까 무슨 효과가? 질식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소화 속도는 느리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가스계하고 비교하는 거야. 근데 물도 소화 속도 빨라요. 잘 꺼요. 근데 이제 가스와 비교했을 때 그렇다라는 거지. 자, 재발화 위험성 적대요. 그죠? 이게 가스하고 또 비교를 하는 거야. 얘는 한번 불이 꺼지면 다시 불이 날 우려가 별로 없대요. 근데 가스계가 재발화 위험이 커요. 자, 그리고 사용 후의 오염 크죠? 왜냐면 물이 한번 이렇게 적시고 흘러간 자리는 이게 여러분들 오염이 많이 돼요. 근데 가스계는 그런 게 없어요. 깨끗해요. 자, 적응화재 일반적으로는 A급이죠. 근데 이것도 가능하답니다. B급이나 C급. 그러니까 한정적으로 가능한 거야, 이거는. 아셨죠? 특히 B급. 자, 이 C급이 가능한 이유, C급이 가능한 이유 정도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C급이 왜 가능하냐면, 이게 미분무, 물분무면, 물이 굵게 나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얇게 나가는, 얇게 나가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얇게 되면, 물 자체의 특성이 이걸로 바뀐대요. 즉 전기가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하는 성질 자체로 물이 바뀌어버린대요. 원래 물이 전도성이 되게 좋거든요. 전기를 잘 흐르게 해요. 아셨죠? 자, 근데 미분무 상태 또는 물분무 상태의 물은 요게 이렇게 비전도성으로 바뀌더라라는 거. 하나 더 정리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자, 오른쪽에 가보면 뭐가 나옵니까? 포가 나오죠. 포. 여러분들 이 포는요. 갔을 때 냉각, 물이 있으니까 냉각이 있겠죠, 당연히. 근데 얘는 거품 상태에서 유류화재에 많이 쓰고 유류화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질식할 수 있는 게 주소화 효과예요. 자, 그리고 얘는 소화 속도가 어떻대요? 느리대요. 재발화 위험성 적답니다. 사용 후에 오염, 물이 들어있으니까 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수계가 공통으로 그냥 가는 거야. 가스계와 비교했을 때. 그리고 적응화재, A급도 끌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디서 많이 쓴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여기요. 그래서 대부분 유리화재 쪽에서 포소화약재를 많이 사용을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물이 아니고 뭐예요? 가스.
그럼 가스계 소화약제 종류가 뭐 이산화탄소, 그죠? 할론, 할로겐암 및 불활성기체, 또 이제 분말까지 4개가 있는데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에 가보면요. 이산화탄소부터 볼게요. 질식이 가장 주예요, 이거는. 그리고 약간의 냉각이 있습니다. 물보다는 미비하지만 얘도 냉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드라이 아이스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어디가 있냐면 저희 이제 딸내미들도 되게 좋아하는데 아이스크림 가게 있죠. 31개 파는데 요즘은 그 제일 작은 게 3,000원이더라고요. 예전에 저 어릴 때 이제 처음 나왔을 때는 2,000원 초반대였거든요. 2,000원이 안 됐었나 그랬을 거예요. 하여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물가가 그만큼 많이 올랐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거기 가서 집에 가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직원이. 그러면 저 한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뭐를 넣어줘요, 막. 우리 작은 딸이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 그럼 뭐를 넣어줘요. 그럼 거기서 이제 뭐가 돼요? 주변의 열을 낮춰주는 작용을 하죠, 그죠? 그게 이름이 뭐예요? 드라이 아이스. 그 드라이 아이스가 고체 이산화탄소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드라이 아이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자체가 주변의 뭐를 열을 흡열하는 효과를 갖는다. 그죠? 그래서 냉각도 있긴 해요. 근데 주는 질식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수계보다 빨라요. 소화 속도는. 재발암 위험성이 조금 있습니다. 얘는. 그리고 오염되지 않아요. 깨끗해요. 근데 여기 갔을 때 이제 제가 이 책마다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책에는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책은 또 이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A급 있죠. 근데 솔직히 A급은 잘 안 써요. 가스계를. 아셨죠? A급은 그냥 요거 쓰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요거.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근데 A급에서 밀폐 공간을 어떻게 했을 때 가정을 했을 땐 쓸 수 있대요. 그러니까 밀폐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개구부가 하나도 없고 완벽하게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다. 근데 그런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 가스계를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혹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인명피해 우려가 있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잘 안 쓰는 경우가 많고 B급 쓸 수는 있죠. 근데 가스계는 대부분의 목적이 여기서 쓰려고 만드는 거예요. 여기 C급. 무슨 화재? 전기화재. 아셨죠? 네, 오케이. 자, 그리고 오른쪽에 할론과 할로겐화합물, 뭐 할론이나 할로겐화합물 공통이에요. 부촉매. 불활성 기체는 질식이 주소화 효과예요. 아셨죠? 자, 할론이나 할로겐화합물은 여기에 부촉매, 질식, 냉각 추가되고요. 중요한 건 뭐냐? 이 불활성 기체는요, 부촉매가 없어요. 딱 질식하고 뭐만? 냉각만 딱 있습니다. 됐죠? 자, 소화속도 빠르다, 있다, 적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A급에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거보단 그냥 C급 정도. 됐습니까? 자, 그리고 분말입니다. 자, 분말 같은 경우도 부질냉 얘기하는데 뭐 주소효과 하나 뽑아라 라고 하면 부촉매를 뽑는 게 제일 좋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빠르다, 있다, 적다 뭐 이거 동일하죠. 그죠? 근데 분말이 중요한 게 뭐냐면 종류가 4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숫자 1, 2, 3, 4 요렇게요. 아셨죠? 그럼 1종부터 4종까지 있는데 이 1종부터 4종 중에 요 3종 있죠. 얘 혼자만 얘가 돼요. 나머지 1, 2, 4 얘는 이거밖에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잘 보십시오. 그래서 A급에서 사용이 가능하려면 우리는 몇 종 분말을 써야 된다? 3종 분말을 써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분말 소화약제 특징이 또 시험지가 잘 나오죠. 그럼 제일 잘 나오는 건 당연히 몇 종이다? 3종이다. 됐죠? 그래서 A급만 끌 수 있는 게 3종. A급을 끌 수 있는 유일한 분말 소화약제가 3종. 나머지는 BC급밖에 못 끈다. 일단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리고 밑에 가서요. 이제 물소화약제 한번 볼까요, 우리? 자, 물소화약제 간단하게 특징을 보겠습니다. 물소화약제는요, 일반적으로 흡열 효과가 되게 커요. 열을 흡수해요. 주변을 냉각시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냉각이 가장 주다. 근데 이 흡열을 잘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2개가 커서 그래요. 자, 비열이라는 건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어떤 물질 1kg, 어떤 물질 1g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값이다.
근데 이게 만일 여러분들 비열값이 크다라는 건 그만큼 그 물질이 1도씨 올라갈 때 필요한 열량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많은 열량, 본인이 1도씨 올리기 위한 열량, 그 많은 열량을 주변에서 흡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흡열 효과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비열이 큰 애들이. 아셨죠? 근데 이 비열이 지금 가보니까 물의 비열이 지금 몇이래요? 1이래요. 아니 스님, 네, 1이라는 숫자가 되게 작은 숫자 아닙니까? 작은 숫자죠. 맞아요. 저도 알아요. 뭐 시작이니까 1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이게 큰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른 물질의 비열은 1이 다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른 물질의 비열은 1이 안 되지만 물의 비열이 1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건 이 물의 비열이 다른 물질보다 어떻다? 크다 라는 걸 의미한다고. 됐나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증발장열이 커서 많은 열량을 흡수한대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물이요, 여러분들 수증기로 증발이 되려면 많은 열량을 필요로 해요. 그럼 그 열량을요, 누구한테 흡수하는 거냐면 불한테서 흡수해 오는 거야. 무슨 말이냐? 내가 여기다가 불이 났어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뭐를 뿌려요? 물을 뿌리죠. 그럼 물이 순식간에 뭐가 되기 시작해요? 수증기가 되기 시작해요. 그럼 물이 이렇게 수증기가 되려면 주변의 열을 쫙 하고 빨아서 본인이 수증기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 주변의 열을 빨 때 필요한 열량이 여기 나와 있는 거야. 539. 요거. 그래서 1g이 수증기가 되기 위해선 539의 열량, 칼로리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1kg이면 539kcal겠죠. 그쵸? 근데 이게 1kg만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뭐 2kg, 3kg 뿌릴 거 아니에요. 그죠? 뭐 2kg가 뭐야? 여러분들 더 뿌리죠. 그러면 열량 흡연할 수 있는 능력값이 어떻게 될까요? 훨씬 올라가죠. 훨씬. 이런 것도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이 융해잡열은 뭐 그냥 참고로만 보셔도 되는데, 나중에 증발잡열 값은 꼭 암기를 해두셔야 돼. 아셨죠? 뭐 예전에 제가 이제 뭐 539, 오징어 삼겹살 구이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직강수 강생 있을 때 민망해서 못 하거든요. 근데 인터넷 유튜브 강의할 때는 그런 거 내가 잘 해요. 네, 민망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보이지만 되게 소극적이에요. 제가 맨날 MBTI 하면 맨날 I 나오거든요. I. 그러니까 약간 이쪽에 가까운 I긴 한데 I예요, 확실히 전. 왜냐면 그런 것도 되게 부끄러워하고, 처음에 낯도 진짜 많이 가리고요. 근데 이제 온라인 강의는 낯을 안 가리잖아. 왜냐면 안 보이잖아요, 그죠? 서로 간에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재미가 없죠, 온라인 강의는. 지금도 앞에다 카메라랑 지금 계속 대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카메라랑. 지금 카메라 렌즈랑 대화하고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일단. 자, 물이 수증기로 팽창하면 제가 몇 배가 된다 그랬어요? 1650배 또는 1700배 가까이 된다. 그래서 질식 소화가 가능해요. 그리고 물은 결합력이 되게 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공유결합, 수소결합 이런 얘기를 나중에 저하고 같이 할 거예요. 매우 안정된 물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결합력이 되게 세다. 자, 물을요, 저희가 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봉적무. 그래서 봉은 물 모양이 소화전. 어디요? 소화전. 그러니까 소화전에서 물을 쏘면요, 이렇게 돼서 봉 모양으로 여기 물이 나간대요. 굵은 물줄기가. 아셨죠? 자, 얘를 우리가 무슨 상? 봉상. 자, 봉상은 일반적으로 A급에서만 적응이 가능하고, 봉상으로 우리가 물을 뿌리는 소화 어떻게 보면 설비가 딱 2개. 옥내나 옥외.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적상입니다. 적상은 이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나오는 건데 약간 샤워기 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방울 형태로 여러분들 나와요. 자, A급이다라고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스프링클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무상은 이 샤워기가 아니고 이때부터는 이제 가습기처럼 물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얇게. 자, 안개 모양으로 뿌려진다라고 되어 있죠? 무상. 저게 안개 무자예요, 여러분들. 무상. 그래서 우리가 이 안개 모양으로 뿌려졌을 때는요, 얘네들이 추가적으로 가능하더라, 얘네들. 그래서 미분무나 물분무를 우리가 이제 분무상에 어떻게 보면 소화설비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B급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뭐 희석이나 뭐 유화효과 이런 게 훨씬 더 뛰어나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C급이 가능한 이유는 제가 아까 그랬죠. 물 자체가 뭘로 바뀔 수 있다? 그렇죠. 비전도성으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 봉적무에 대한 개념, 그리고
ABC 여기는 BC가 더 추가가 된다라는 거. 어디로 갔을 때요? 무상으로 갔을 때. 그래서 이 무상으로 물이 나갔을 때 어떻게 보면 장점 이런 것들 나중에 배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게 또 최근에 또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죠. 자, 그리고 이제 포소화약제입니다. 이 포소화약제가 최근에 시험 문제가 잘 나왔어요. 냉각과 질식. 근데 이 중에 이제 질식 우리는 포소화약제는 물에 의한 소화 방법으로 효과가 적거나 화재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위험물 화재 시 사용하는 설비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류화재. 위험물 중에 몇류 위험물, 4류 위험물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이 났을 때 포소화약제로 끌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환원 시간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이런 것들은 처음에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거든요. 자, 우리가 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여기 물이 있고 여기 약재가 있단 말입니다. 자, 물이 나가요. 약재가 또 나가죠. 그럼 여기서 얘네 두 개를 섞어줘요. 그 이름이 혼합장치. 그렇죠? 혼합장치.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가는 거예요? 거품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거품을 제가 바닥에다 그냥 뿌려놓잖아요. 예를 들어. 그럼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다시 얘로 변해요. 물과 약재가 섞여있던 이 상태로 변한다고요. 우리가 이 상태를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수용액. 근데 여러분들 이 포가 빨리 깨지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빨리 깨지지 않고 오래 포 모양을 형성하고 있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오래 포 모양을 형성하고 있는 게 불을 더 잘 끄겠죠. 그쵸? 맞죠? 그래서 우리는 포는 최대한 이 거품을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하고 있는 애가 좋은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오는 환원 시간이라는 게 뭐냐면 포는 계속 놔두면 결국 자기 모양이 뭘로 돌아가게 돼 있냐면 수용액 모양으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 돌아가는 시간, 그걸 우리가 무슨 시간이라고 하냐면 환원 시간이라고 얘기한대요. 환원 시간. 그럼 환원 시간이라는 건 긴 게 좋은 거야? 짧은 게 좋은 거야? 물어봅시다. 그래. 환원 시간이 긴 게 좋은 겁니까? 짧은 게 좋은 겁니까? 포. 긴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환원이 되는 시간이 긴 거잖아요. 그만큼 포 수용액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긴 거잖아요. 포가 잘 안 깨진다라는 거네. 맞잖아, 여러분들. 그래서 환원 시간은 포가 깨져서 뭘로? 수용액으로 환원되는 시간이래요. 일반적으로 포 중량의 25%가 깨져서 수용액이 되는 시간인 25% 환원 시간을 측정을 한대요. 일반적으로. 100%가 아니고 25%. 일부죠, 일부. 그죠?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이런 것도 읽어보십시오. 국내 검정 기준 이런 것도 읽어보시고. 야, 환원 시간이 길면요. 포가 잘 안 깨지는 거니까 뭐가 우수하대요? 내열성이 우수하대. 열에서 잘 견딘대요, 포가. 자, 팽창비가 크면 포의 직경이 커져요. 자, 보세요. 팽창비가 크다라는 게 우리가 포가 나왔을 때 요만한 애가 있을 거고 요만한 애가 있대요. 나왔는데 어떤 포는 요만하고 어떤 포는 요만하대요. 그럼 팽창비는 어디가 더 큰 거야? 여기가 더 큰 거죠. 왜? 팽창이 더 많이 됐으니까. 근데 이렇게 팽창비가 크면 일반적으로 요 포의 크기는 넓어지거든요. 근데 요 막 있죠. 요 막, 포의 막. 얘가 얇아져요. 오히려 이 포층이 두꺼운 건 얘가 더 두꺼워요. 약간 농축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더 끈적끈적하게 안쪽으로 더 모여 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내가 이제 거품을 더 만들게 되면 옆으로 이렇게 퍼지면서 포층은 점점 얇게 돼요. 얇게. 그래서 이게 너무 크면요. 또 환원 시간이 어떻게 된대요? 짧아진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발포는요. 여러분들 소화력이 얘보다 떨어져요. 우리가 고발포라고 얘기하거든요. 얘를 팽창비가 큰 걸. 고발포는 얘가 이름이 이제 저발포예요. 나중에 배워요. 저발포보다 오히려 소화력이 떨어져요. 아셨죠? 왜냐하면 포층도 얇고 얘가 오히려 농축이 돼 있는 애기 때문에. 근데 요거 있죠. 얘의 장점은 뭐냐면 그냥 넓은 부분을 덮을 수 있다라는 거. 즉 물건이 좀 큰 애면 얘가 좋겠죠. 뭐 예를 들어 항공기 같은 거죠. 비행기. 그래서 우리가 항공기 경납고 비행기를 대놓는 곳에 저발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요. 거기는 왜냐하면 비행기가 워낙 크니까 이걸 사용하면 포가 덮어야 되는 양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약간 옆으로 불려주는 거죠. 포를. 불려서 거품을 더 크게 만들어서 얘가 항공기를 덮을 수 있게. 맞죠, 여러분들? 걔를 우리가 고발포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지금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 그래서 포소화약제는 이런 애들이 좋아야 된대. 내열성. 근데 내열성 좋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내열성이라는 게 화염 및 화열에 대해 견디는 성질을 얘기한대요. B급 화재의 경우는 내열 성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유리화재는 표면 쪽에서 불이 나기 때문에 그 표면 쪽에서 엄청 고온의 온도로 불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열성이라는 성질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 쪽에서는. 그래서 발포 배율이 낮을수록, 즉 저발포일수록, 환원 시간이 길수록, 즉 그만큼 포가 오래 유지가 될 수 있을수록 어떻대요? 내열성이 우수하대요. 그리고 팽창비, 요거는 나중에 배우는데 우리가 포체적을, 즉 거품체적이에요. 거품이 만들어지기 전에 수용액체적으로 나눠주면 나오는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고발포라는 게 있고 저발포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세 번째 유동성, 요건 뭐예요? 내가 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유면이 유면. 유리 표면인데 여기다가 뭐를 써요? 포를 쏘는 거죠. 포. 그럼 포를 쏘면 요 포가 옆으로 이렇게 퍼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퍼질 거 아니에요. 요 퍼지는 속도를 뭐라고 얘기한대요? 유동성이라고 얘기한대요. 일반적으로 환원 시간이 길면 안정성과 내열성이 증가하는 반면에 유동성은 불량해진답니다. 환원 시간이 길면 유동성이 불량해지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옆으로 흘러나가기는 조금 쉽지 않아진다. 그래서 이런 유동성이라는 게 또 포가 있대요. 자, 그리고 내유성, 요거는 오염되는지에 대한 성질. 포가 유류에 오염이 되는지에 대한 성질. 그럼 이런 내유성도 적절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가보면 표면화 주입식이라는 걸 배워요. 아래에서 주입하는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탱크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탱크가. 위험물 탱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불이 난 거예요. 표면에. 그럼 내가 포를 일반적으로는 여기다 뿌리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위에서.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제 상부포. 또는 뭐 표면 상주입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포를 쏘는 경우가 있어요. 걔 이름이 뭐냐면 표면화 주입 방식 또는 하부포 주입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얘는 아래에서 위로 쏠 때 요 안에 있는 기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뚫고 올라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에 견딜 수 있어야 되냐면 내유, 기름에 견딜 수 있는 내유성이라는 게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 내유성이 약한 애들은 표면화 주입 방식을 사용을 못해요. 됐죠? 이런 특징들이 있다. 점착성, 요거는 포가 한번 불을 잡으면 얼마나 끈적끈적하게 끝까지 잡고 있는지 이런 성질. 그럼 얘가 높다라는 건 그만큼 한번 불에 붙으면 또는 한번 가연물, 불이 타고 있는 가연물에 붙으면 얘가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끈적끈적하게 잡고 있는 거야. 되게 질척거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디서 많이 쓰냐면 산림화재에서 많이 쓴대요. 그러니까 산림화재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뭐 중표, 간, 관 이런 거 또는 비화까지. 그래서 산림화재에서 많이 쓴답니다. 그럼 포소화약제는 어떤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냐? 자, 소화효과가 당연히 우수해야죠. 내유성 좋아야겠죠. 내열성 좋아야겠죠. 이게 좋으면 좋은 거야,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것들은 그죠? 기름의 오염도 안 돼야 되고요. 내열성도 좋아야 되고요. 유동성도 좋아야 되고요. 점착성도 좋아야 되고요. 근데 이게 다 좋을 수가 있을까요? 없죠, 대부분. 그러니까 포소화약제가 있으면 포소화약제만의 장점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단백포소화약제는 유동성이 좋다. 나중에 배워요. 뭐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수성막포 소화약제는 내열성이 좀 떨어지는 대신에 뭐 내유성이 좋고 뭐 우리가 이제 점착성이 좋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나중에 저하고 같이 보시자고. 그런 건 지금은 보실 필요 없고. 그래서 이 구비 조건이라는 걸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보면 소포성은 낮아야 된대. 소포성이 낮아야 된다는 건 포가 소멸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유염성이 낮아야 된대요. 이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름과 어떻게 보면 섞였을 때 그 자체가 오염이 되거나 하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됐죠? 이런 개념들 같이 보시고. 자, 이산화탄소 소화약제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냉각과 질식인데 주는 질식이에요.
자, 이산화탄소 여러분들 CO2 가스 있죠. 이게 상온에서는 다 기체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여기다 두면 기체 상태예요. 기체인데 얘를 저장 용기에 넣을 때는 기체를 이렇게 해요. 액화 저장해요. 액화 저장. 이런 거 참고로 지금 보십시오. 아셨죠? 자, 그리고 가스 비중은 1.53이래요. 그래서 얘는 공기보다 1.5배 무겁다. CO2 가스는 공기보다 1.5배 무겁다. 그리고 뭐가 없대요? 색깔이 없고 냄새가 없어요. 무색 무취. 무색 무취. 그리고 가연성, 부식성도 없답니다. 그리고 얘는 자체가 유독성 가스가 아니라고요. 대신에 얘가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주변의 가스를 어떻게 하기 쉽게 만들어준다. 빨아들이기 쉽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무슨 속도가 증가한다 그랬어요? 호흡 속도가 증가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쵸?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저온으로 고체로 만든 걸 드라이 아이스라고 얘기하고 얘를 냉각제로 사용을 한대요.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주된 소화효과는 질식이죠. 질식. 그리고 약간의 냉각. 보통 유리화재, 전기화재에서 주로 사용이 되며 밀폐 상태를 가정을 했을 땐 A급도 가능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사용을 잘 안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요 질식, 약간의 냉각 요 정도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 이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장점이 뭐냐면 오손이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여기에 컴퓨터실이에요. 전산실이에요. 아셨죠? 근데 거기다가 내가 물을 뿌렸어요. 그럼 컴퓨터나 거기 들어있는 여러분들 서버 이런 것들 어떻게 될까요? 고장나지 않을까요? 집에 컴퓨터 있죠? 컴퓨터에 물 뿌려봐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나? 고장나지 않습니까? 침수 피해? 근데 가스기는 그런 게 없다고요. 진짜 뿌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진짜 뿌리시면 안 되고. 자, 그리고 뭐에 우려가 없대요? 동결될 우려가 없대.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물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 한랭 지역이야, 여기가. 추운 지역이에요. 겨울철에 막 영하 30도 막 그렇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이? 얼어버리죠. 근데 동결의 우려가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즉 가스계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전기 절연성이 뛰어나다. C급의 정말 적응성이 뛰어나다. 장기간 저장해도 변화가 없다. 그리고 혼자 힘으로도 나갈 수 있대요. 혼자 힘으로도 내가 불까지 충분히 나갈 수 있다. 방출 동력. 옆에서 누가 야 너 나가 빨리 이렇게 밀어줄 필요가 없대. 밀어줄 필요가 없대. 혼자 힘이 되게 세서. 단점. 이게 여러분들 단점은 사람한테 안 좋은 거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죠. 여러분들 스프링클러가 터졌다라고 해서 사람이 그 물에 의해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거든요. 좀 찝찝할 수는 있죠. 저녁에 샤워 안 하면 되겠네. 떨어지면. 맞잖아요. 여러분들 옆에 바디 샤워 있으면 바디도 한번 닦고 물 계속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시원하잖아요. 네. 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CO2 있죠. CO2. CO2는 헤드가 있으면 거기서 이제 쫙 하고 가스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동시에 주변 온도가 엄청 내려가요. 드라이 아이스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주변 온도도 엄청 내려가고 그리고 질식 우려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사람한테. 그래서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여기 사람한테 안 좋다라는 거. 불도 꺼지지만 사람도 꺼진다라고 제가 예전에 얘기를 했었죠. 자, 6번째.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할론. 네. 전 지금 보기도 싫어요. 이거 뭐야 이게. 그죠? 부촉매 질식 냉각인데 부촉매 주예요. 냉각도 있고 질식도 있습니다. 자, 얘는 불소, 염소, 브롬을 메탄, 에탄, 수소 원자와 치환을 시켜서 만든 소화약제다. 이런 정의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1301, 2402, 1211.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시험 범위 아니라면서요. 그죠? 그럼 여기 갔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얘야. 일단.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얘밖에 안 나왔었어요. 대부분. 예전에 나왔을 때도.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 첫 번째 자리를 탄소의 개수다. 두 번째 자리를 불소의 개수다. 세 번째 자리를 염소의 개수다. 네 번째 자리를 브롬의 개수다. 그래서 얘를 화학식으로 그대로 가지고 오면 C 하나에 F3에 염소 없고 브롬 하나. CF3Br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할론 240이래요. 2402 C2F4에 Br2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분자식으로 이렇게 뿌려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1212도 마찬가지죠. 탄소 하나, 불소 2개, 염소 하나, 브롬 하나. 1211. 그래서 이 3개를 우리가 할론 소화약제라고 얘기한다. 요번 시험에 요 특징이 나왔잖아요. 1301 특징, 2402 특징, 1211 특징. 근데
제가 얘기했었죠. 시험 문제가 일단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도 할로 문제는 계속 나왔었는데 요번에 또 나왔기 때문에 요번에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기출로만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자, 그리고 물리적 성질들 나와 있는데 분자식, 분자량, 오존 파괴지수, 증기비중 요 정도? 지금은 요 정도만 체크하십시오. 나중에 정규반 때도 저는 크게는 안 다룰 것 같아요. 이제는 확실하게 그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오히려 얘가 더 시험 문제가 나올만 하죠.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 맞지 않습니까? 그죠? 얘들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섞여 있잖아요.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라는 게 있고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라는 게 섞여 있기 때문에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는 뭐냐? 불염, 부요 중에 하나 이상의 화합물을 기본 성분으로 하는 여기가 보면 소화약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저 네 가지 성분 알고 계시라고요.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는 헬레, 아질 네 가지 성분 알고 계시라고. 됐나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성분 중에 하나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원소를 포함하는 소화약제를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기본 원소와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 기본 원소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조금 잘 해두셔라. 왜냐하면 얘네들이 벌써 기출 지문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완전 다른 애거든요. 성분 자체가. 그래서 할로겐 화합물은 약간 할론하고 유사해요. 그래서 위에 나왔던 1301, 2402, 112라고 유사한 애들인데 얘네들이 그래서 성질이 비슷하니까 소화 효과도 비슷해요. 부질냉. 여러분들 그리고 할론을 더 이상 쓰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그거 말씀드린다면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까먹었어요. 할론을 더 이상 쓰지 않는 이유. 얘가 시험 범위에서 빠진 이유. 그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얘를 왜 더 이상 안 쓰냐? 지구한테 안 좋아요. 지구가 아파요, 여러분들. 요즘 많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카페에서 테이크아웃 잔에 받으면 안에서 못 먹잖아요, 그죠? 밖에 나가야 되고. 맞잖아요. 예전엔 그냥 테이크아웃 잔에 그냥 줬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안에서 먹어도 되게 플라스틱 컵에. 근데 이제 플라스틱 사용을 조금 줄이자라는 취지하에, 그죠? 하여튼 지구가 아파요. 그래서 할론을 못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대신에 친환경적인 소화약제로 얘를 가지고 온 거예요. 할로겐 화합물. 그리고 또 불활성 기체를 가지고 온 거죠. 근데 이 불활성 기체는 우리 영조건소라고 하는 거. 앞에서 우리가 주기율표상의 영조건소 맨 오른쪽에 있는 애들. 걔네들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질소가스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무슨 반응? 흡열 반응. 그래서 얘는요, 여러분들 부촉매 소화 효과가 없어요. 이 시험 문제 잘 나왔거든요, 예전에. 요거는 질식하고 냉각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주는 질식이에요, 질식. 아셨죠? 그래서 얘는 할로는 물리적 소화 방법과 화학적 소화 방법이 다 가능한데 이 지금 나와 있는 불활성 기체는 뭐밖에 안 되냐면 이거밖에 안 돼요. 물리적 소화밖에 안 돼요. 물리적 소화. 이런 것들 조금 잘 보십시오. 그리고 밑에 소화약제 종류 나와 있죠. 자, 소화약제 종류는 나중에 외우셔도 되는데 크게만 지금 알고 계십시오. 여기 지금 약제명 H자나 F자로 시작되는 애들이 다 할로겐이고요. 알파벳 IG로 시작되는 애들. 이게 다 불활성 기체 계열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이런 것들 위주로 조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저하고 같이 구분합시다. 요거는 뭐 지금 가보면 H자나 F자로 들어가 있는 게 있고 IG자로 들어간 게 있죠? 저 요 4개만 좀 체크해 볼게요. 요 4개. 요 4개 이름이 불활성 기체. 그죠? 우리가 뭐 이너젯이라고 부르는 IG 가스들이 나와 있는데 얘 이름을 한번 써볼게요. IG01 100 그죠? 뭐 IG541 요 4개는 지금 처음 할 때 그냥 외워두셔도 좋거든요. 55 자, 이게 뭘 얘기하냐면 첫 번째 자리가 질소, 두 번째 자리가 아르곤, 세 번째 자리가 이산화탄소거든요. 그래서 질아이 순이에요. 질아이. 질아이. 그럼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자리가 질소 없죠. 아르곤만 100% 있는 애야, 얘는. 써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 얘는 뭐가 100%? 칠소가 100%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쉬운 것부터 볼게요. 여기는 5, 5니까 50대 50이겠네. 자, 근데 이 541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여기 50에 40에 10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맞잖아, 여러분들. 근데 요게 앞뒤로 2%씩이 더해지고 빠져요. 자, 앞에가 2, 52. 앞에가 52. 뒤에가 2%씩 빠져야겠죠? 8.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 보시고 떠올리시면 돼요. 요거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그냥 연상할 때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541의 요 조성비 있죠? 요게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요게 시험 문제가 잘 나오니까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소화약제 구비조건. 할로겐화합 및 불활성 기체는 요런 구비조건을 꼭 가지고 있으래요. 소독한 물안경이다. 뭐라고 여러분들? 소독한 물안경. 안경. 그러니까 소화 성능 좋아야 되고요. 독성 낮아야죠, 당연히. 그죠? 일단 요 타이틀만 보세요, 지금은. 환경, 이게 어떻게 보면 할론 대신에 쓸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죠. 얘는 환경적으로 영향이 별로 없대요. 즉, 지구를 아프게 하지 않는데요. 지구를 아프게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ODP, 요게 오존 파괴 지수. 나중에 하겠지만, GWP, 지구온난화 지수. ALT, 요게 대기권 잔존 지수. 그리고 뭐가 좋으래요? 물성이 좋으래요. 그러니까 약재 자체의 물리적 성질이 좋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화 후 잔존물이 없고 남는 게 없고 비전도성, 즉 C급에 어떻게 보면은 적응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 안정성이 있을 것, 즉 저장해놨을 때 이 자체에서 썩거나 분해가 되면 안 되겠죠. 경제성이 좋을 것, 쌀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성능들을 다 가지고 있는 소화약제가 할로겐화합 및 불활성 기체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분말입니다. 분말. 네, 분말은 지금은 요 1종부터 4종까지 종류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이 분말이요. 미세한 고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너무 커도 안 좋고 너무 작아도 너무 커도 안 좋아요. 너무 작아도 안 좋아요. 이게 좋은 거야. 적당한 게 좋은 거야. 그 적당한 입도가 이 정도 된대요. 아셨죠? 20에서 얼마요? 25 마이크로메타. 10의 마이너스 6.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입도를 가지고 있어야만 최적의 입도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20에서 25다. 자, 소화약제 종류 나와 있죠, 여러분들. 제가 몇 종까지 있다 그랬어요? 4종. 그래서 1라 나트륨이에요. 2칼 칼륨, 3종 3인 그죠? 4칼륨. 칼륨의 요소. 자, 이 칼은 다 2종이에요, 여러분들. 2종에다가 요소라는 걸 섞는데요. 근데 중탄산 나트륨을 우리가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중탄산 칼륨을 탄산수소 칼륨. 제1 인산암모늄을 그냥 요거 제외하고 인산암모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뭐 인산염 이렇게. 그리고 중탄산 칼륨의 요소 이렇게 4종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네들에 대한 각각의 분자식을 딱 보니까 분자식이 쭉 나와 있죠. 근데 지금은 3종 정도 분자식 NH4, H2, PO4. 그리고 착색액은 또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근데 지금은 3종 정도, 다몽색 정도.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1종 분말과 2종 분말이 섞여 있대요. 여기 2종, 여기 1종. 두 개가 섞인 거야. 그러면 두 개를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백색인 게 1종. 일부러 색을 입힌 거죠. 그죠? 그리고 담자색이나 담회색, 이게 2종. 다몽색, 이게 핑크색이에요. 핑크색. 핑크색. 그리고 뭐 회색. 적응화제는 여기만 요게 가능하다. 자, 소화성능 요 등수는 나중에 여러분들 보셔도 돼요. 왜냐면 이거를 굳이 따지진 않는데 간혹 책에 가보면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는 책이 있어서 저도 그냥 넣어놓긴 했거든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근데 3종이 뭐 소화력이 1등은 아니지만 많이 쓰는 이유가 요거요. 네. 아셨죠? 네. 그리고 1종은 요게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요거. 요 정도 써주시고. 저 비누화 반응 때문에 K급 소화. 즉 K급이라는 게 무슨 소화? 주방. 그래서 키친 화재에서 적응성이 있는 애예요.
2종, 뭐 1종보다 소화력이 우수하다 특징에 가보면 3종, 요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탈수 탄화나 방진, 이 방진 옆에다가 메타인산이라고 써두십시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3종은 차고주차장 화재에서 가장 많이 쓴대요. 4종, 뭐 소화 성능이 정말 좋으나 국내 제조가 안 된답니다. 이런 것도 시험 문제 안 나오지 않을까요? 4종도. 왜냐면 지금까지 나왔던 거 위주가 3종 위주였어요. 대부분. 됐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소화약제. 소화약제를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다음 가보면 이제 뭐가 나와요? 소방시설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죠? 소방시설론 파트도 요즘은 한 2문제에서 한 3문제 정도? 네, 출제가 되고 있죠. 이 출제가 되는 범위 안에서 제가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좀 봅시다. 아셨죠? 조금 쉬었다가 제가 여기 파트 7에 이제 소방시설론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